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성 노조가 들어서며 역대 가장 험난한 교섭이 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사측이 노조의 핵심 요구 사안인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신규 채용을 수용한 것이 무분규 타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체 조합원 4만 6천여 명 중 3만 9천여 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해 61.9%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임금 10만 8천 원 인상과 성과금과 격려금 300%에 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5년까지 울산 공장 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내년 상반기에는 생산직과 기술직도 신규 채용합니다. 이번 타결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현대차 노사 역사상 처음입니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수급난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도 파업 일정을 잡지 않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노사는 21일 울산 공장에서 올해 임협 조인식을 열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현대차 노사의 합의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울산에 신설하기로 하면서 울산의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노사의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울산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투자 관련 합의서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미래차 관련 산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산시는 이 공장을 전진기지 삼아 울산을 세계적인 미래차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2조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울산의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게 됩니다. 울산의 자동차 새 공장이 건립되는 것은 1991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생산직 신규 채용도 10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전기차 공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적극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소한 하여튼 1년 안에 6개월 안에 모든 행정 절차, 법적 절차를 우리가 받아가서 먼저 풀어주도록 그런 형태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부품기업 유치, 울산의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이 쇠락하고 있는 울산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석 달 만에 사장단 회의를 다시 열고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권오갑 회장 주재로 어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악화된 경영 환경 속 활로 모색과 각 사업에 미치게 될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공유 등 불확실성에 맞설 그룹사 역량 집결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권오갑 회장은 각사의 CEO들은 눈앞에 퍼펙트 스톰에 위축되지 말고 철저한 대응책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에 천병이 돼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고헌 박상진 의사의 훈격 상향과 물 문제 해결을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점을 강조하며 산업기술 유물에 대한 전시와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난임치료시술비 지원 시 연령이나 소득,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령과 소득에 따라 지원 비용을 차등하거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난임으로 고충을 겪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해 복직을 꺼리고 있다며 현금 살포성 지원보다 실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키 교육감은 어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학교 생활 정착과 관련해 서부초 교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특별학급에서 수업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일반 학급으로 복귀하면 협력 강사를 학급당 1명씩 모두 26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김도겸 울산시장의 1호 결제인 전략적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계획과 관련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은행과 민간 투자회사와 함께 울산 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자와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발굴과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기업에 대한 투자 역량 강화와 사업협력 기회 제공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 전략산업의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이 울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중 군인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 총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좌익 성향에서 전향한 민간인과 일반 시민들을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가입시키고 전쟁 중에 군인들이 이들을 집단 총살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울산의 희생자 400여 명을 찾아내는데 이번에 60명의 희생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6.25 전쟁 전후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 만든 국민보도연맹. 하지만 이때 이념 대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까지 연맹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 당시 울산경찰서와 국군은 울산보도연맹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1950년 8월 이들을 집단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울산 희생자만 412명. 2020년 2기로 들어서면서 60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진실규명됐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빨리 진실규명이 되고 조사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이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올 12월 9일까지 추가 피해 신청을 받고 명단을 추가 취합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건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2차로 또 추가 확인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규명 결정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해는 70년 만에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 중구 세이골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진실이 추가 규명돼 위령탑의 빈자리가 하나둘 채워지길 기대해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중구 주민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갈등으로 파행 중인 중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은 제8대 의회가 출발부터 소탐대실하며 정치의 공방만 일삼는 모습에서 22만 중구민은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양보와 타협으로 원구성을 완료하고 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야가 힘 겨루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중구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의회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으로 구민들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수가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상담하는 365 소통 군수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어제 민선 8기 365 소통 군수실에 첫 고충 민원 상담에 나섰습니다. 첫 민원은 농로 문제와 주변 환경 개선 등이었으며 365 소통 군수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어제 북구 어울림 보호 작업장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꿈 선포식을 열고 후원금 600만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2018년 볼링 선수의 꿈을 시작으로 레이싱과 파크골프, 커피 바리스타에 이어 5번째로 제과제빵의 꿈 선포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어울림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15명이 제과제빵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계획입니다. 고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 계약 전에 폐암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고지 의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 역시 보험사의 설명이 부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본 MK택시의 아이오닉5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전기차 시장 공략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차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50대의 아이오닉5를 MK택시의 교토 본사에 공급하고 MK택시는 교토에서 운행 중인 700여 대의 택시 중 50대를 아이오닉5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까지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체험 공간인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를 운영하고 이달 안으로 요코하마에 일본 첫 직영 고객 체험 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지난 19일 일산해수욕장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일산해수욕장을 대왕암공원과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보고회에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 등으로 관광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일산해수욕장 오수중계 펌프장 일대의 경관을 개선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광장과 보행자 중심의 명품 산책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구 두왕동 메사텍 화이역길 조성 사업이 완료돼 지난 19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개발 제한 구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주민 산책로 조성을 목적으로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길은 두왕동 가련마을 회관에서 테크노산단 미골공원까지 1.8km 구간으로 메사텍 화이어 179그루를 추가로 심고 보도와 경관 조명 등의 시설도 설치해 쾌적한 명물 산책로로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NK 부산은행이 올해 한국산업서비스 품질지수 1위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어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발표한 올해 한국산업서비스 품질지수 고객 접점 부문에서 서비스 품질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행은 매월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맞춤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서비스 품질지수는 34개 산업과 134개 기업과 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체감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